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풀이의 넷, 대역 제한 변형을 이용한 빠른 영상 정합이라는 연구 논문입니다. 네, 제목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요. 의료 분야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찍은 뇌 MRI랑 올해 찍은 걸 정확히 겹쳐서 봐야만 그 사이에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병화를 추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고해상도 3D 이미지를 정밀하게 정렬하는 작업을 영상정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사진 두 장 겹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겠어요. 3차원 공간 전체를 막 비틀고 늘려서 맞춰야 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거든요. 기존 방식들은 좀 느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하긴 한데 너무 느렸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딥러닝, 그러니까 AI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죠? 정확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모델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GPU 없이는 아예 돌리지도 못할 만큼 모델이 너무 거대하고 비효율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싸고 무거운 기술이 되어버린 뭐 그런 딜레마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딜레마를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풀어낸 풀이의 넷의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복잡한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가볍고 심지어는 더 정확하게까지 만들었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샅샅이 뜯어보죠. 이 기술의 진짜 아하 하는 순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네, 그럼 먼저 영상정합이라는 문제의 본질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는 이미지를 고정된 이미지에 맞게 변형시키는 건데 네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변형장이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계산이 어려운 건가요?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점 하나하나가 X, Y, Z축으로 각각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를 전부 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점을요? 네. 예를 들어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해상도만 되어도 계산해야 할 값이 수천만 개를 그냥 훌쩍 넘어가거든요. 와, 이걸 최적의 값을 찾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픽셀의 이동 경로를 일일이 다 찾아주려니까 계산량이 폭발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 논문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하나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논문에 있는 그림위를 보면 그 아이디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이 연구자들이 발견한 건 이미지의 전체적인 형태를 맞추는 데는 이미지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 정보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보통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일부 데이터를 버리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언뜻 보면 상식과 좀 반대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정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과감히 버리고 핵심 정보만 남기자는 거거든요. 아, 핵심 정보요? 네. 그리고 그 핵심 정보가 바로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저주파 대역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풀이의 변환이라는 수학적인 도구로 분석을 하면요. 이미지를 여러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땐 저주파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윤곽, 형태, 명암 같은 큼직큼직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고주파는 머리카락 한 올이나 피부의 미세한 질감 같은 아주 세세한 디테일을 담고 있는 거죠. 아하. 이 논문의 아하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뇌 MRI 두 개를 정렬할 때 중요한 건 뇌의 전체적인 모양과 위치를 맞추는 거지 각 지점의 미세한 질감까지 다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즉 저주파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 비유하자면 사람 얼굴을 맞출 때 눈, 코, 입 위치랑 얼굴형만 정확히 맞춰도 거의 다 맞춘 거지 피부의 모공 개수까지 일일이 다 맞출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정말 기발한 발상이죠. 핵심만 딱 압축해서 보자는 거니까요.
고해상도 사진을 아주 작은 JPG 파일로 압축했다가 다시 열어도 전체적인 모습은 거의 그대로인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제 시스템, 그러니까 풀이의 넷으로 구현을 했을까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논문을 보면 구조는 오히려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단순해졌더라고요.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기존의 유넷 같은 거대한 신경망 구조에서 이 연구자들이 보기에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무거운 신경망이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 부분을 과감히 잘라낸 거죠. 아, 덜어냈군요. 네. 그리고 그 자리를 훨씬 가볍고 빠른 수학적인 모듈로 대체를 한 겁니다. 프리에넷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인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두 개의 뇌 MRI 이미지를 입력받아서요. CNN이라는 신경망을 통해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해요. 여기까지는 다른 딥러닝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이 달라요. 이 특징 정보를 아주 저차원의 공간적 표현으로 요약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신경망이 두 이미지의 차이점을 보고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좀 가야 하고 저 부분은 위로 좀 늘어나야겠네 하는 식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리는 거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모델에 내장된 이산 풀이의 변환, 즉 DFT 계층으로 넘기는 거예요. 네. 이 DFT 계층이 그 스케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저주파 핵심 정보만 남기고 꽉 압축해서 아주 작은 용량의 암호문처럼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암호문을 해독해서 다시 원래의 변형 정보로 복원하는 디코더가 필요하겠군요. 이 부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모델 기반 디코더가 프리에넷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에서 나온 그 압축된 풀이의 정보를 받아서 다시 원래의 고해상도 변형 정보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역할을 하죠. 논문에서 이 디코더를 파라미터가 없는 모듈이라고 유독 강조하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딥러닝 모델인데 학습할 파라미터가 없다는 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보통 딥러닝 모델은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보면서 이 값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학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디코더는 그런 학습 과정이 전혀 없어요. 순전히 딱 정해진 수학 공식으로만 작동합니다. 와, 그러니까 보통 딥러닝 모델이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학생이라면 이 디코더는 아예 정답지를 가지고 태어난 계산기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공식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답이 나오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계산기가 하는 일이 바로 제로 패딩으로 데이터 크기를 원래대로 키우고 역이산 풀이의 변환을 적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복잡한 신경망의 상당 부분을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대체해버렸으니 당연히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설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코더의 신경망이 풀이의 개수, 그러니까 그 암호문을 직접 만들도록 학습하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신경망은 공간적 표현이라는 스케치를 그리고 그걸 풀이의 영역으로 바꾸는 건 별도의 DFT 계층이 담당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역할을 나눈 걸까요? 대단히 중요한 설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신경망에게 이미지라는 공간 영역의 정보를 보고 곧바로 풀이의 개수라는 주파수 영역의 값을 예측하라고 시킨다면 이건 뭐랄까 그림만 보고 자란 천재화가한테 갑자기 교향곡을 작곡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아요. 사용하는 언어나 규칙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두 영역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경망이 두세 개를 한 번에 넘나들면서 배우는 건 매우 불안정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에넷은 역할을 아주 현명하게 분담한 거죠. 어떻게 분담했죠? 신경망에게는 가장 잘하는 일, 즉 이미지의 특징을 파악해서 저차원의 공간적 스케치를 그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고요. 공간을 주파수로 바꾸는 어려운 변환 작업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된 DFT 계층에 맡겨버린 겁니다. 아, 각자 제일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 효율과 최종 성능을 모두 잡은 아주 영리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스마트하네요. 그리고 논문의 미분동형 사상이라는 특성을 보장하는 프리의 넷 디프 버전도 있던데요. 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의료 영상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같은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뇌 이미지를 변형하는데 특정 부위가 갑자기 접히거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지면 큰일 나겠죠. 당연하죠. 변형 과정이 물리적으로 타당하고 부드러우면서 또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미분동형 사상인데
해부학적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일종의 AI 윤리 규정 같은 거네요. 마음대로 이미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프리에잇은 이걸 어떻게 보장하나요? 프리에넷 디프 버전은 디코더 뒤에 스케일링 및 제곱이라는 작은 수학 모듈을 하나 더 붙입니다. 아, 또 수학이군요. 네, 이 모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최종 결과물이 수학적으로 미분동형 사상 특성을 갖도록 보장이 됩니다. 이건 역시 무거운 신경망이 아니라 가벼운 수학적 장치로 해결한 거죠. 알겠습니다. 구조는 훨씬 가볍고 원리는 스마트하고 안전장치까지 갖췄다니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논문 속에서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잘 되는데 하는 질문이겠죠. 다른 기술들이랑 직접 붙여보니 결과가 어땠나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논문의 진짜 백미는 바로 이 실험 결과에 있거든요. 여러 데이터셋에서 테스트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먼저 ED 뇌 MRI 데이터셋인 OASIS에서 기존의 반복 최적화 방식인 플래시와 비교한 결과부터 보시죠. 플래시면 꽤 알려진 전통적인 강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프리에넷이 정확도를 나타내는 다이스 점수에서 플래시보다 1.5% 더 높았어요. 오, 그런데 속도는 무려 12,257배 빨랐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12,000배예요? 12배도 아니고요. 네, 12,257배요. 이건 뭐 기존 방식이 KTX면 이건 순간이동 수준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플래시 같은 기존 방식은 최적의 값을 찾을 때까지 수백 수천 번 계산을 반복해야 하거든요. 몇 분, 길게는 몇십 분이 걸리죠. 아, 하지만 프리에넷은 신경망을 딱 한 번만 통과시키면 바로 답이 나오는 원샷 방식이기 때문에 1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 그런 엄청난 속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와, 12,000배 빠르다는 건 정말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정확도가 1.5% 향상된 건 사실상 오차범위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냥 엄청 빠른데 정확도는 비슷한 기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기존 방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면서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미세하게나마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아, 트레이드 오프가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속도를 얻으면 정확도를 잃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기존 방식과의 비교였고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최신 딥러닝 모델과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진짜 대결은 동시대 최강자들과 붙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3D IXI 데이터셋에서 최신 트랜스포머 기반의 거대 모델인 트랜스몰프와의 비교 결과 이게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트랜스모프는 당시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소위 소타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파라미터도 수천만 개에 달하는 거대 모델이죠. 네. 그런데 프리에넷이 이 모델보다 정확도, 다이스 점수가 0.5% 더 높았습니다. 오, 이번에도 미세하지만 이겼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성능을 내기 위해 사용한 자원을 비교해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자원이요? 프리에넷의 파라미터 수가 트랜스모피의 2.2%에 불과했고요. 연산량은 6.66%만 사용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트랜스모프라는 F1 머신이 있는데 동네 카센터에서 만든 경차가 나타나서 F1 머신보다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같네요. 심지어 기름은 20분의 1도 안 썼다는 거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CPU, 그러니까 우리 일반 컴퓨터 환경에서의 추론 속도는 트랜스모프보다 11.48배 더 빨랐습니다. 와, 비싼 GPU가 없는 환경에서도 훨씬 빠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정말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입니다. 성능을 높이려면 모델이 커져야 한다는 딥러닝 분야의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잖아요. 적은 메모리, 훨씬 적은 계산량으로 더 좋은 정합도를 달성했으니까요. 효율성 면에서는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논문의 그림사에 있는 시각적 비교 결과를 보면요. 다른 모델들의 결과물에선 약간의 노이즈나 부자연스러운 왜곡이 보이는데 프리에넷이 만든 변형 결과는 훨씬 더 부드럽고 해부학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아, 숫자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함을 증명한 거군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프리에넷, 정리하자면 의료 영상 정합 분야에서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더 크고 복잡한 신경망을 쌓아 올리는 뭐랄까 규모의 경쟁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푸리의 변환이라는 수십 년간 검증된 클래식한 수학적 원리를 딥러닝이라는 현대적인 도구와 아주 영리하게 결합했죠. 그 결과 전체 정보가에는 대역 제한된 압축 표현, 즉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정보만 학습하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 효율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죠. 이 연구는 의료 영상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핵심 아이디어, 저주파 대역에 압축된 표현을 학습하고 수학적 원리로 복원하는 방식은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해상도 동영상 처리나 이미지 생성 같은 다른 복잡한 컴퓨터 비전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더 큰 신경망, 더 많은 데이터를 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네, 모델 사이즈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 것처럼 각 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 문제에 맞는 핵심 정보로 가는 지름길에 찾는다면 어떨까요? 모든 문제에 똑같은 망치를 휘두르는 대신 문제에 딱 맞는 가장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를 찾아내는 거죠. 아, 어쩌면 오늘 본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극적인 효율성 향상을 다른 분야에서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도시만한 데이터 센터 없이도 내 노트북에서 실시간으로 고품질 영상을 생성하는 미래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무조건적인 모델 확장 경쟁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과 수학적 원리를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늘 살펴본 프리에넷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영감을 주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